안녕하세요. 실전 코어 당구 타구 강의를 맡은 한국당구 아카데미 강사 김홍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 기본 연습과 분리각, 탄성에 따른 분리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초보자들이 처음 해야 될 연습은 일적구에 정면을 맞히는 연습인데요. 당점은 크게 우리가 상, 중, 하 3가지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초보자들이 공을 두께를 나누기 전에 해야 될 연습은 정면을 맞추는 연습인데요. 정면을 맞추게 되면 공은 기본적으로 3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죠. 하단을 주게 되면은 백스핀이 작용하다가 슬립하고 전진하게 됩니다. 백스핀이 작용하는 구간, 이때는 끌어치기 구간이죠. 공이 슬립하고 미끄러지는, 이거는 불안전 회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상태를 만들면 각을 편안하게 공을 굴리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쓰진 않지만은 일단은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공은 분리각이 직각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스탑샷이라고 하는데요. 공의 정면을 맞추게 되면은 3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중심보다 약간 아래를 주게 되면은 원팁 정도 아래를 치게 되면은 스탑볼이 되죠. 다음에는 공이 앞으로 굴러가게 되는데, 이때는 밀어치기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을 초보자들은 똑바로 굴리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정확한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고 스탠스라든지 그립이라든지 브릿지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세를 잡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큐가 나가야 될 방향에 45도 라인으로 발을 놓고 브릿지와 얼굴이 여기에 있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삼각형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 각은 45도. 가장 편안한 형태가 되죠. 만약에 발을 뒤로 좀 빼주게 된다면은 반족장 빼주게 되면, 이거를 발을 이 위치에 놓게 되면은 자세가 앞쪽을 보게 되죠. 정면이 앞쪽에서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걸 오픈 스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을 앞쪽으로 반족장 앞쪽으로 해주면 이 각은 35도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이드, 옆쪽이 보이기 때문에 사이드 스탠스로 표현합니다. 스탠다드가 있고 발을 반족장 빼면, 뒤로 빼주면은 오픈, 앞쪽으로 반족장 나가주면은 사이드. 이거는 이제 공의 형태에 따라서 자세가 바뀌는 것인데요. 상황에 맞춰서 자세를 따르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공의 오른쪽 부분을 얇게 친다면은 시야가 지금 왼쪽 눈을 봐야지만 끝선이 잘 보이거든요. 이건 10개 치기 할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은 페더볼, 속된 말로 남해라고 하는데요. 페더볼이라고 하죠. 얇게 치기를 할 때는 끝선을 보고 쳐야 됩니다. 반대쪽은 오른쪽 눈으로 왼쪽 끝선과 오른쪽 끝선을 일치시키게, 살짝 겹치게, 미세하게 겹치게 해주는 방법인데, 이게 얇게 치는 요령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A의 경우는 왼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왼발이 앞쪽으로 사이드가 되는 거죠.
사이드 형태가 되고, 여기서는 B의 형태는 왼발을 반족장 뺀 오픈 스탠스가 되는 거죠. 보기 쉬우니까, 물론 이쪽 방향을 무조건 사이드로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사이드 스탠스로 안 하고 오픈 스탠스로 하되 상체만 틀어줘도 가능은 한데 밸런스 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편안하지 않고 샷을 할 때 큐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일단 4가지 기본 연습을 해보는데요. 공을 초보자가 똑바로 굴리기 위해서는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에 정면으로 샷을 해서 그 자리로 오게 하는 연습을 하는데 강샷과 약한 샷 두 가지를 다 연습을 해야 돼요. 약하게 치는 거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강하게 치면 큐의 비틀림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약하게 칠 때는 지금 상태는 회전을 안 주고 치는 거기 때문에 중심보다 약간 위를 주는데 약하게 칠 때는 크게 그립을 큐를 꽉 잡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던진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은 회전이 잘 먹질 않아요. 미세하게 오른쪽을 줘도 빠르게 잡아버리면 회전이 더 많이 생기지만은 그립을 엄지 검지를 잡지 않고 놔주는 거죠. 던진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공이 회전이 잘 먹진 않죠. 사실 그립을 잡을 때 엄지와 검지 부분을 꽉 잡거든요. 힘을 줘서 잡는다는 게 아니라 공간이 없이. 근데 지금의 샷에서는 엄지 검지를 풀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던지는 거예요. 실제로 고수들이 처음에 할 때는 심하게 큐를 실제로 나가게 던지는데 나중에는 숙련이 되고 하면은 엄지검지만 살짝 풀어도 그 효과를 최대화 시킬 수가 있어요. 고수들이, 고점자들이 하는 걸 보면은 타법을 쓰지 않는다.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보이는 거는 간결하기 때문이죠. 수준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간결한 샷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샷을 했을 때 완벽하게 이 포인트로 온다. 그건 쉽지가 않고 조금 벗어날 수가 있는데 보통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오른쪽으로.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세가 자체가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쓰는 사람은 자세가 오른쪽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몸이 틀어져 있죠. 그래서 미세하게 오른쪽 방향으로 약간은 치우치게 되는 거죠.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치우치고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자세를 더 만약에 사이드로 가면 더 자세가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자세를 오픈성으로 하면 이런 현상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45도보다 좀 크게 정면 쪽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샷은 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강하게 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강하게 잡아주면서 미세한 근육이 비틀어지는 거죠. 강하게 치게 되면 비틀어지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약하게 칠 때보다는 더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는 앞쪽으로 관통한다는 느낌을 잡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치는 게 아니고 이 포인트를 지나는 지점을 바라보고 치시면은 좀 더 앞쪽으로 진행하는 성향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비틀림인데 팔의 비틀림이에요. 아무래도 근육에 힘을 쓰니까 근육이 비틀리죠. 그러면은 똑바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립에서 닿는 위치, 지금 그립을 잡았을 때 닿는 위치가 느낌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힘의 방향이
일자로 돼서 그대로 그립을 잡았느냐, 약간 틀어졌느냐. 약간 틀어졌다고 해도 계속 일정한 부분을 잡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립이 항상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바깥쪽, 안쪽으로 틀어지는데 그 정도는 무관하죠. 닿는 위치를, 그립에 닿는 위치를 일정하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들은 공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확인하려고 사람들은 공을 보게 돼요. 습관적으로. 공을 보지 마시고 큐끝에 있는 요 앞에 팁이 달려있는 부분이 선골이라고 하는데요. 페롤이라고 해요. 페롤 선골이라고 하는데 이 선골을 쳐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검은 부분은 멀리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얀 부분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쉽죠. 물론 까만 부분, 선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좀 불편하겠죠. 예. 어떻든 큐끝을 보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당점을 중심보다 약간 아래를 주고 정면을 치는 거죠. 그러면 스탑볼이 돼요. 수구에 움직임이 없고 그 자리에서 정지되는데 이걸 스탑볼, 스탑샷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께를 맞추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정면을 맞출 수 있다면 두께를 나누기가 쉬운 거죠. 사실 어떤 부분을 뭐 2분의 1 맞춘다, 여기 맞춘다 하면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맞추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정면을 맞추는 연습이 돼 있으면은 두께를 나누는데도 훨씬 더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스탑볼은 포켓 선수의 경우는 거의 선수 생활 하는 동안은 매일 하는 연습인데요. 그만큼 정면을 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거리가 멀게 되면은 공이 앞으로 아까 보여드렸듯이 하단을 주지만 밀린다고 했죠. 그런 현상 때문에 사실 이 구간에서 맞아야 되는데 풀려버리죠. 회전이. 상단으로 바뀌기 전에 요 슬립하는 구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이렇게 멀어질수록 당점이 1팁이 아니고 2팁. 어떤 경우는 약하게 치면 최하단을 줘도 끌리질 않고 스탑이 될 수가 있습니다. 3팁을 줘도 스탑이 될 수가 있어요. 거리에 따른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스탑볼에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에이밍이에요. 사실은. 에이밍이라는 거는 내가 조준점을 맞추는 타격에 하면 0점 조절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큐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초보자한테는 다 정면에 큐를 놔라 중앙에 얘기를 하지만은 주안시가 있고 보조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골프 선수들도 많이 하는데 어떤 물체를 정면으로 이렇게 보고 한 눈을 뜨고 감고 두 눈을 뜨고 봤을 때 같은 모양이 있는 그 눈이 주안시거든요. 결론은 주안시에 큐를 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심한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심한 경우는 큐가 이렇게 세계 챔피언 중에도 그런 포켓볼 세계 챔피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큐가 여기에 와 있어요. 오른눈에 완전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0점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세를 아까 말했듯이 오픈성으로. 그죠? 큐가 오른쪽에 가려면 오픈성으로 서야지 사이드로 서면 왼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성으로 자세를 서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습을 해보고 어디가 정중앙이 되는지 스탑볼을 하면서 체크하면은 다른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자세가 예를 들어서 장애물이 앞에 이렇게 있어요. 수구가 중간에 끼었거든요. 이러면은 오픈 브릿지, 그러니까 브릿지를 이렇게 닫힌 브릿지를 할 수 있지만 오픈 브릿지를 사용하기 이게 마세 브릿지하고 같죠. 큐를 세워서 공을 치게 되는데 그때 자세가 사이드로 변해요. 그러면은 자세가 옆으로 틀어지죠. 큐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은 왼눈으로 자꾸 보게 된다고요. 주안시하고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탑볼이 잘 안 돼요. 그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자세를 잡을 때 어드레스
어드레스 자세에서 정확하게 잡고 실제로 겨냥할 때 약간 오른쪽을 의식하면서 두께를 잡으면은 좀 더 정확해질 수가 있는 거죠. 끌어치기하고 밀어치기인데요. 끌어치기는 다음 시간에 주로 하고요. 밀어치기에서 끌어치기는 간단한 거 하나만 해보죠. 끌어치기 연습을 하는데 사구에서는 끌어치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유는 끌어치게 되면은 적구는 많이 움직이지만 수구의 이동은 백스핀에서 마찰에서 적게 되는 거죠. 많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 수구가 많이 안 움직여야 다음 공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음 공을 처리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끌어치기를 많이 사용하죠. 포켓볼도 마찬가지. 포켓볼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포지션을 그쪽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일자로 이거 공이 있으면 이 공을 놓고 여기 와야지만 넣을 수 있으니까 이 구역에 끌어치기를 못하면 포지션이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연습이 끌어치기예요. 3쿠션의 같은 게임의 경우 3쿠션은 수구의 이동이 많죠. 그러니까 밀어치기 위주로 연습을 하는 거죠. 수구의 이동이 많아야 여러 쿠션을 이용해서 확률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럼 기본적인 끌어치기는 초구의 위치에다 놓고 실제로 이 공을 끌어치진 않지만 이 공을 끄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초보자한테 이걸 끌려고 그러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두 칸 정도만 해도 쉽진 않죠. 그게 단계별로 높여야 돼요. 매일 연습을 하게 되면 조금씩 보통 이 한 칸을 1포인트로 보는데 반 포인트씩 2분의 1포인트씩 늘려가면서 계속 연습해서 마지막에는 초구를 끌어칠 정도의 능력이 돼야 끌어치기는 끝났다. 4구에서 필요한 끌어치기는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실 150점 지점이면은 초구는 끌어쳐야 돼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예전에 700점 정도 치시는 분이 두 칸 정도의 끌어치기를 못하는데 700점을 놓고 두세 큐에 끝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두세 이닝에. 그러니까 끌어치기를 못해도 다른 방법은 있죠. 왜냐하면 다른 쿠션을 이용해서 치면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거는 우회 전략이죠. 정통판 아니에요, 사실은. 사구에서 끌어치기를 못하면은 모아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주로 연습하는 게 끌어치기고요. 밀어치기는 정중앙에다 놓고 밀어쳤을 때 4칸, 2칸 요 지점에서 수구와 투포인트에 맞은 적구가 여기서 키스가 나는 거죠. 키스가 나면은 이거는 똑바로 밀어쳤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이 4가지를 기본적으로 매일 하게 되죠. 초보자든 고점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구 지점이 높다고 해서 기본 연습을 게을리 한다면은 진보는 없죠, 더 이상. 지금 공을 두께를 이제 맞추고 어떤 두께를 맞추냐에 따라 각이 계속 변하죠. 그걸 분리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분리각은 요 4번째 포인트에다 놓고 수구를 이렇게 놓고 치면은 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대각선은 45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께를 6등분을 하고 이거를 15도, 30도, 45도, 실제로는 42도 간다고 그랬죠. 42나 3도. 이건 좀 틀리겠지만 42, 3도 정도 가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은 지금 나머지는 연습을 안 하고요. 일단 이 약하게 굴리는 샷을 하는데 이건 6분의 1을 치게 되면 15도. 15도는 여기가 지금 4칸이 있죠. 정사각형의 대각선인데 4칸이니까 11.25도 되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이게 정확한 각은 아니에요. 각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조금씩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냥 대략 11도라고 생각하고 11, 22, 33,
44라고 각을 잡고 15도는 대략 여기 있을 것이다. 가정하고 이 공을 맞추는 15도, 뭐 33도니까 30도. 4분의 1이죠. 이거는 22.5도. 이 중간 지점. 2분의 1과 최대한 얇은 거의 중간 지점 22.5도. 그럼 중간 지점이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연습을 하고. 45도는 아니고 42도 같은 게 약간 옆에다 놓고 굴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당점은 약하게 쳐야 되고 당점은 중심보다 약간 위. 굴리게 되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안 치냐 이거죠. 그것도 감각적으로 연습을 해둬야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문제점은 초보자들이 공을 요 모서리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공을 일직선으로 연결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분리각이라는 것 자체가 분리각이라는 것이 수구가 진행하는 선에서 꺾이는 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께하고 수구하고 일치시켜야 돼요. 만약에 15도에 있다면은 6분의 1 두께 여기를 겨냥하고 이거하고 일치된 지점에다 놓고 연습을 해야 되고 45도다 42도라고 하면 2분의 1 두께하고 일치된 지점하고 연결해서 공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수구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면서 쳐야지만 이게 정확한 각도가 나오는 거죠. 네.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이 각까지를 연습을 하는데요. 이걸 탄성에 따른 분리각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공을 때려치거든요. 강샷을 탄성을 이용해서 강하게 때려치는데 두께는 2분의 1과 3분의 2 중간 지점을 하고요. 이 사이를 두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당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당점 연습에 가장 도움이 되는데 강샷을 하게 되고 네. 여기 이제 45도라고 그랬죠? 그럼 요거 50도로 보는 거죠. 대략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당점을 7개로 원래는 나눈다 그랬는데 상, 중, 하, 중간에 하나씩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강하게 공을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이 거리가 너무 멀면 밀리니까 한 뭐 2칸 정도? 이 정도의 거리에다 놓고 강하게 쳐서 분리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점이 가장 중요하니까 큐끝을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큐끝을 계속 응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 공이 가는 것만 확인하는 거죠. 맞았다 안 맞았다에만 너무 집중하니까 공이 치면서 헤드업이 되거나 아니면 당점을 상단으로 가야 되는데 그대로 찍어버리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큐끝을 응시하라. 그게 이 연습의 포인트죠. 지금까지 기본 연습 4가지와 분리각, 탄성에 따른 분리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론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당구대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